우리 이제 이혼해. 20년을 함께 산 백만장자 남편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고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캐리어 2개가 아내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몰랐어요. 친정집 서류철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과연 그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혼해. 태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은주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싱크대에 부딪히는 물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뭐라고? 뒤돌아봤습니다. 남편 태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얹은 채 표정 없는 얼굴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이혼하자고. 서류 준비했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태준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협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대체 서명만 하면 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태준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덧붙였어요. 3일 안에 서명해. 그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거야. 문이 닫혔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 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생활비를 찾으려고요. ATM기에 카드를 넣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입력했어요. 분명 맞는 번호인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오류였습니다. 은주는 당황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이 비밀번호였는데 창구로 갔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배우자분 명의세요. 네, 알아요. 생활비 통장이라 제가 쓰는 거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의자분께서 일주일 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셨네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출금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은주는 멍했어요. 태준이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자신 몰래? 잔액은 얼마나 있나요?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자분 동의 없이는 은주는 숨이 막혔어요. 돈은 있는데 쓸 수 없다니. 그럼 제 명의 계좌는요?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랑 예금 있잖아요. 직원이 다시 조회했습니다.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고객님, 3개월 전에 모두 해지 동의서에 서명하셨네요. 제가요? 그럴 리가. 여기 서명 확인하시겠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렸어요. 서류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계좌 해지 동의서, 그리고 하단에 은주의 서명. 은주는 그제야 기억났어요. 3달 전 태준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던 날. 여보,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 정리가 필요하대. 여기 좀 사인해줘. 바쁘게 저녁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은주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이게 해지 동의서였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갔어요? 해지하시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셨습니다. 은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저축한 돈들, 적금도 예금도 모두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태준이 계획한 일이었구나.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어요. 선반 위에 놓였던 가족 사진들이 없었어요. 은주가 아끼던 도자기 장식도 사라졌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은주의 옷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겨울 코트, 여름 원피스, 속옷까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태준이었어요. 은주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준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화려한 화장,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은주가 물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정선영이에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태준 씨 회사 이사죠. 알고 계실 거예요.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1년 전 남편 회사에 영입된 신입 이사. 능력 있다고 남편이 칭찬하던 사람.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을 때도 은주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태준 씨랑 살 거예요. 뭐라고요? 선영이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들었어요. 이 집,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일주일 전에 등기 이전 완료됐고요. 그럴 리가.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보세요. 소유주 정선영. 여기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이 집이 선영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직접 증여했어요. 합법적으로요. 선영이 웃었어요. 조롱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결혼 전에 태준 씨가 마련한 집이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은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결혼할 때 태준이 이미 이 집을 갖고 있었죠. 은주는 그저 들어와 살았을 뿐이었어요. 20년을 살았지만 법적으론 태준의 집이었고 이제는 선영의 집이 된 겁니다. 선영이 거실 안쪽을 가리켰어요. 구석에 캐리어,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싸뒀어요. 옷이랑 필요한 것들만. 오늘 중으로 나가주셔야 해요. 은주는 다가가 가방을 열었어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신발 한 켤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20년을 살았는데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제 거예요. 이 집이 제 명이니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가져갈 건 없어요. 법적으로 다 제 재산이에요. 은주는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태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태준의 팔을 잡았어요. 시간 없어요. 오늘 중으로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요? 그럼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죠. 선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은주는 무너져 내렸어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20년.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의 집이라고? 나가요.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은주는 캐리어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태준과 선영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문을 밀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쾅! 문이 닫혔어요. 은주는 복도에 선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캐리어 가방 2개. 그게 20년 인생의 전부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랑비가 아니라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은주는 우산도 없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요금이 연체됐나 봐요. 그것도 태준이 끊어버린 걸까요? 빗속을 걸었습니다. 옷이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은주를 쳐다봤어요. 불쌍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지붕 아래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왜 이래?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빗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 회사 직원이었어요. 총무팀 김대리. 저, 사모님 맞으시죠?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비에?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대리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비 좀 피하세요. 고마워요. 어디 가세요? 댁으로?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김대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돌아섰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피하듯 멀어졌습니다. 은주는 알았어요. 태준이 회사에 뭔가 말했구나. 그래서 직원들이 자신을 피하는 거구나.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걸까요?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재산을 모두 빼앗고 집에서 쫓아내고 사람들까지 등 돌리게 만드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은주는 오늘 본 선영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문을 닫으며 지었던 그 미소. 조롱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 그래, 불안이었어요. 왜 불안해할까요? 이미 다 가졌는데. 남편도 집도 돈도. 그런데 왜? 은주는 가방을 열었어요. 젖은 옷들 사이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들이 보였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모두 정지됐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오래전에 만든 카드. 한도가 낮은 카드였습니다. 은주는 그 카드를 꼭 쥐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유품. 친정집에 보관해둔 낡은 서류철. 언젠가 내가 필요할 거다. 생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혹시 그 안에 답이 있는 걸까요?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친정집이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은주는 생각했어요. 태준과 선영은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자신을 밀어냈을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 답은 아버지가 남긴 서류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계속 걸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걸 뒤바꿀 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서류 속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은주는 친정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발길이 뚝 끊겼던 곳.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혼자 은주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은주를 더 애지중지했습니다. 딸 하나만 보고 사셨던 분.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에요. 먼지가 쌓인 마루를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어요. 태준이 새로운 이사를 영입한다고 했던 날. 능력 있는 사람이야. 회사에 꼭 필요해. 그게 선영이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업무 관계가 언제부터 그 이상이 됐는지 은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 낡은 서류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언젠가 내가 필요할 거다라고 했던 그 서류.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찾게 됐어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20년도 더 된 종이들이 바스락거렸어요. 회사 계약서, 투자 확인서, 그리고 주식 지분 관련 문서.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태준의 회사 이름이 보였어요. 아버지 이름도 있었습니다. 창립 투자자 명단. 금액을 보는 순간 은주는 숨이 막혔어요. 5억.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분율 항목 옆에 조건부 이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주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상담실. 직원은 처음엔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돌아왔어요. 고객님, 이 서류. 법무팀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그게 금액이 상당해서요. 은주는 직감했습니다. 이 서류엔 뭔가 있다고. 태준이 왜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쫓아냈는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태준의 사무실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당신 전 부인이 움직이고 있어. 뭐?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에 갔다더라. 뭔가 서류를 들고.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습니다. 설마 그 서류? 무슨 서류? 선영이 다가왔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틀 후 은주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침착한 남자였어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안경을 벗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효력이 있나요? 당연합니다. 계약서는 공증까지 되어 있어요. 조건부 지분 이전 조항. 이게 핵심이네요.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의 회사 창립 당시 절반에 가까운 투자금을 댔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성장한 후 사위를 믿고 지분을 태준에게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각 계약서에 특수 조건이 붙어 있어요. 특수 조건이요? 네. 회사 매출이 1,000억 이상이 되면 지분 35%를 따님께 재이전한다는 조항입니다.
은주는 놀랐어요. 1,000억이라니. 그 조건이 충족됐나요? 작년에 회사 매출이 1,200억을 넘었죠. 계약서상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은주는 멍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자신에게 지분이 넘어올 권리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은주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왜 이런 조건을 걸으셨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계약서 여백에 손글씨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사위가 변할 수 있다. 딸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 라고요.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남편은 이걸 숨긴 걸까요? 변호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분율이 35%입니다.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숫자죠. 게다가 이 조건이 충족되면서 따님께 자동으로 이전돼야 했는데. 그런데요? 남편분이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따님 명의 재산까지 정리해버렸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태준과 선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주를 급하게 내쫓은 겁니다. 서류를 찾기 전에,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하지만 늦었어요. 은주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은주 씨?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맞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그 서류 말이에요. 우리 협의하면 안 될까요? 은주는 웃음이 나왔어요. 협의라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집에서 몰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협의잖아요? 생각해 볼게요. 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여유 있던 그녀가 왜 흔들리는 걸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태준의 회사에서 은주의 지분이 확정되면 선영의 입지는 사라집니다. 내 연녀로서의 자리도 회사 내 영향력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선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아버지의 옛 동료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왔던 분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은주야, 어쩐 일이니? 아버지가 태준 회사에 투자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소개했거든. 그때 태준이가 너무 어려워하길래 내 아버지한테 부탁했지.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5억? 당시 전 재산의 절반이었어. 내 아버지가 태준이를 많이 믿었거든. 그 후에는요? 지분은 어떻게 됐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가 커지고 나서 태준이한테 팔았지. 사위를 믿었으니까. 근데 그때 내 아버지가 특별한 조건을 붙였어. 은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조건이요? 회사가 정말 크게 성공하면 그때는 지분을 너한테 넘기는 조건. 내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가 의지할 곳이 없을 거다. 최소한 경제적으로라도 지켜줄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딸이 홀로 남겨질 미래를.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태준이가 그걸 지키지 않았구나.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정말 날 생각하셨던 거네요. 은주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투자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보호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태준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태준이었습니다. 은주야. 왜요? 만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요?
이제 와서요?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배신은 이미 일어났고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태준에게 따졌습니다. 그 서류 왜 폐기 안 했어요? 폐기했다고 생각했어.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서류를 모두 처리했는데 은행에서 확인했대요. 계약서가 살아있다고. 태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무의식 중에 남겨뒀는지도 몰라요. 장인의 마지막 부탁을 완전히 지울 순 없었던 거죠. 이제 어떡하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주가 법적 절차 밟으면 우린 끝이에요. 당신도 나도.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주는 서류를 다시 펼쳐놓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료들도 함께 지분율 35%, 의결권, 이사회 참석 자격,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회사 경영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영이었습니다. 또, 내일 만나요. 꼭, 제발. 선영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만나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회유일까요? 협박일까요? 은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다음 날 오전 카페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은 생각보다 지쳐 보였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서류 넘겨줘요. 단도직입적이었어요. 왜요? 돈 드릴게요. 원하는 만큼.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해요? 제가 왜 당신한테 설명해야 하죠? 이건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선영이 당황했어요. 예상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전 그냥 태준 씨한테 전해주세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뵙겠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선영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사회에 나가겠다고. 아버지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그날 오후 태준의 회사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장 부인이 지분을 주장한다는 소문.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짜래요? 이사회까지 간다는데? 대박이네. 태주는 사무실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서 온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펼쳤어요. 이사회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딱 5일 남았어요. 5일 후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진실이 밝혀질까요? 아니면 또다시 묻힐까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고 있었지만 은주는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빛이 있었으니까요.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사회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곳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을. 과연 은주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5일 후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사회를 사흘 앞둔 날, 은주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옛 회계사였어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당시 회사 설립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은주 씨, 오랜만이네요. 노인은 반갑게 맞아줬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준 씨 회사에 투자하실 때 어떠셨어요? 걱정 많이 했지. 금액이 워낙 컸으니까. 노인이 과거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확신이 있었어. 태준 씨가 성실하고 사업 감각이 있다고. 그래서 밀어준 거야. 그때 조건을 거셨다면서요? 맞아. 지분 조건. 내 아버지가 고집했어. 내 딸이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 태준 씨 본인도 그 조건에 동의했거든. 서명까지 했지.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야. 진심이었다고요? 응. 젊었으니까. 순수했지. 그런데 사람은 변하잖아.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태주는 변했어요.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본 모습을 드러낸 걸지도 몰라요. 혹시 당시 회계 자료 같은 거 남아있나요? 있지. 다 보관하고 있어. 법적으로 10년은 보관해야 하거든. 20년 넘었지만 난 버리지 않았어. 노인이 서재에서 낡은 파일 상자를 가져왔어요. 먼지를 털어내니 숫자들이 빼곡한 장부가 나왔습니다. 여기 봐. 투자금 입금 내역. 5억. 그리고 여기 지분 배분 내역. 은주는 숨을 죽이고 자료를 살펴봤어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아버지의 투자금은 회사 창립 자본금의 48%였어요. 거의 절반. 이 자료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권리를 찾는 건데. 은주는 복사본을 챙겼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점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법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정말요? 계약서도 있고 공증도 됐고 회계 기록도 일치해요. 게다가 조건 충족 시점도 명확하죠. 작년 회사 매출이 1,000억을 넘었으니까.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회에서 이걸 제출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제가 동석해서 법적 효력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사회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주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선영이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후드를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뭐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선영이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 넘겨주면 안 될까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미 말했잖아요. 안 된다고. 얼마가 필요해요? 10억? 20억? 은주는 웃음이 나왔어요. 전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복수예요? 저한테, 태준 씨한테 복수하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 당신이 회사에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은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가 하셨어요. 회사가 지금 있는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은주가 문을 가리켰어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후회할 거예요. 뭐라고요? 이사회에 나오면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은주는 움찔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나가세요.
선영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협박이라니.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하지만 은주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전화 끝에 문자가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하고 싶어.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태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내부는 술렁거렸어요. 이사회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사장 부인이 지분을 주장한다는 것을. 진짜 이사회에 온대요? 변호사까지 대동한대. 대박. 사장님이랑 선영 이사 완전 긴장하고 있대요. 복도에서 태준과 선영이 마주쳤어요. 태준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은준의 집 갔다며? 네. 뭐래? 안 된대요. 끝까지 간대요. 태준이 벽에 기댔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사회에서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겠어. 선영이 답답했어요. 태준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은주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정신 차려요.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변호사와 최종 리허설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할 발언, 제출할 자료,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당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장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주는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가방에 넣고 꺼내고 다시 확인하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습니다. 태주는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아니,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은주와 살던 집은 이미 은주의 것이 아니었고 선영과 있는 곳은 집 같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이기면 계속 여기 있을 수 있고 지면 모든 걸 잃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어요.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찔렀어요. 예전엔 남편 회사라서 자주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주주로서 온 겁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은주를 알아본 겁니다. 시선이 따가웠지만 은주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이사회실.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이사회실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준비됐죠? 네. 그럼 들어가시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긴 테이블, 가죽 의자들, 그리고 이미 앉아 있는 사람들. 태준이 보였어요. 그 옆에 선영, 그리고 다른 이사들. 모두의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의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고 김철수 이사의 유족이신 김은주 씨가 지분 관련 주장을 하셨습니다. 은주가 일어섰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제 아버지 김철수는 20년 전 이 회사 창립 당시 5억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지분 이전 계약을 맺으셨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계약 조건은 회사 매출이 1,000억을 넘을 시 지분 35%를 저에게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매출이 1,200억이었죠.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선영은 창백한 얼굴로 은주를 노려봤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법적 검토 결과 이 계약서는 완전히 유효합니다. 공증도 완료됐고 조건도 충족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영이 일어섰어요. 이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이 계약이 정말 유효한지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검증됐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의장이 끼어들었어요. 서류상 문제가 없습니다. 김은주 씨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결정됐어요.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해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은주도 일어섰습니다. 복도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주야, 할 말 없어요. 은주가 지나치려 했어요. 태준이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놔주세요. 은주가 팔을 뿌리쳤어요. 태준은 무너지듯 벽에 기댔습니다. 은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분노, 슬픔, 안도.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나서는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인정받은 것과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은주 앞에 놓인 새로운 시련들. 과연 그녀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사회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들끓고 있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장 부인이 지분을 인정받았다고. 태주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장님 상태가 이상해요. 비서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선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태준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명확했어요. 경영권 재편. 은주의 지분이 확정되면서 이사회 구성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번엔 태준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수염이 자라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은주도 왔어요.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동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분 재편에 따른 경영 구조 조정을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새로운 지분율표, 김은주 35%, 이태준 40%, 기타 이사들 25%.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은주의 지분은 두 번째로 컸어요.
경영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은주 씨는 이사로 선임되며 잠깐 태준이 일어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은주에게 그리고 장인어른께. 태준이 은주를 바라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20년 전 장인어른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전 재산의 절반을 투자하시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으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전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 나눠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태준을 쳐다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1,000억을 넘었을 때 계약 조건이 충족됐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숨겼습니다. 김은주 씨에게 알리지 않았죠.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은주 씨 명의 재산을 정리하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지분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들려고.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최악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대 중년 남자가 회의실에서 우는 모습.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은주는 표정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임하겠습니다. 대표이사직에서.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선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결정이야. 지금 정신 나갔어요? 당신 회사잖아요. 아니.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회사가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 회사였어. 장인어른과 함께 만든.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주가 지분을 갖는 게 맞아. 그게 원래 약속이었고 장인어른의 뜻이었으니까. 의장이 끼어들었어요. 사임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요. 지금 결정해야 해요. 태준이 단호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회사가 더 망가져요. 그때 은주가 일어섰어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임은 반대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태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봤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떠나면 안 돼요. 은주야. 전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찾으러 왔을 뿐이죠.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해요. 직원들도 있고 거래처도 있어요. 당신이 떠나면 혼란만 커질 거예요.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은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경영.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거쳐요. 그리고 은주가 선영을 바라봤어요. 부적절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선영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회사 내에서 사적인 관계가 경영에 영향을 미쳐선 안 돼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당한 요구입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새로운 경영 구조가 확정됐어요. 은주는 이사로 선임됐고 매월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어요. 태준과 은주만 남았습니다. 고마워. 태준이 말했어요. 감사할 건 없어요.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우린 이제 동업자예요. 부부가 아니라. 은주의 말이 차가웠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하나 더. 은주가 멈춰섰어요. 선영 씨와의 일은 당신 인생이에요. 전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에선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세요. 그럴게. 은주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해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해야 할 말을 다 했어요. 로비에 내려오니 선영이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은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족해요?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뭐가요? 다 빼앗았잖아요. 회사도 태준도.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원래 제 것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게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은주가 선영을 똑바로 봤어요. 전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태준 씨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회사는 다릅니다. 회사는 제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세운 거예요. 그 가치를 지키는 게 제 책임이에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주가 지나쳐 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축하합니다. 잘 해내셨어요. 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장인어른이 5억을 건네주던 날,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어요. 잘 부탁하네, 태준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욕심이 생긴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태준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 은주도 신뢰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어요. 선영은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이사회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적절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는 이제 끝이었습니다. 태준도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거예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은주는 집에 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피곤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태준, 선영, 회사. 복잡했던 일들이 이제 정리됐어요. 깔끔하진 않지만 적어도 끝은 났습니다. 아버지, 은주가 중얼거렸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딸.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엔 공지가 떴습니다. 신규 이사 선임 안내 김은주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이제 공식적이 됐습니다. 은주는 오전에 회사에 출근했어요. 이사 명패가 붙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책상, 새 컴퓨터, 모든 게 낯설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은주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회사 경영은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길이었으니까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됐어요. 한 걸음씩.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은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놓인 선택들,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과연 은주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거리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출근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자연스러웠어요. 직원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사장 부인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이젠 능력 있는 이사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이사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수고했어요. 검토해 볼게요.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출 증가, 이익률 개선. 회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태준과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에 있지만 각자 다른 공간에서 일했어요. 회의에서 만나도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 건 승인합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했지만 프로페셔널했어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의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요? 선영 씨라고. 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선영. 그 이름을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선영이 들어왔어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화장도 없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피곤함만 남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은주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과하러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일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태준 씨를, 회사를, 돈을 다 갖고 싶었어요. 선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보니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집에서 쫓아내고 모욕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은주는 선영을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용기가 안 났어요. 당신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지금은요?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어요. 은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선영 씨. 네. 전 당신을 용서하기 어려워요. 선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요. 더는 그 감정 속에 살고 싶지 않거든요. 은주 씨, 회사는 그만두신 거죠? 네. 한 달 전에. 어디 가세요? 고향으로 내려가요. 부모님도 계시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사세요. 정말 미안해요. 선영이 일어섰어요. 은주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용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려놓음일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선영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은주를 자유롭게 했어요. 다음 날 은주는 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은주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잘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왜 이런 걸 남기셨나 싶기도 했고, 그냥 모르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은주가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눈물이 났어요. 절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죠. 혼자 남겨질 제가 걱정되셨던 거고요. 은주는 잔디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이사님 전화예요. 이사님,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은주는 서둘러 차에 올랐어요. 새로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형 계약건이 들어왔습니다. 결정이 필요해요. 은주는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리스크도 있었지만 기회도 컸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은주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분석, 전략, 대안.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나가고 태준과 은주만 남았습니다. 요즘 잘하고 있어. 태준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니, 진심이야. 회사가 좋아지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덕분이죠. 함께 일하니까요. 그래. 우리.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주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관계 말이야. 이혼은 아직 안 했잖아. 은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곧 하겠죠. 서류 준비 중이에요. 그렇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미안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괜찮아요. 이제, 정말? 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뭘?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주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태준에게 묶여있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한 달 후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용히 절차가 진행됐어요.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이시네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어요. 5월의 햇빛. 은주는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도 그중 하나였어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 좋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전 이제 괜찮아요. 중얼거렸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집을 정리했어요. 태준과 살던 물건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추억도 함께 정리됐어요.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상자를 치우고 나서 은주는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요. 은주가 직접 준비한 기획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죠. CEO가 말했어요. 직원들이 박수 쳤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동료 한 명이 다가왔어요.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실력 있으세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하게.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은주는 사무실에 들어가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어느 주말 은주는 친정집을 찾았어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지를 닦고 짐을 정리했어요. 아버지의 물건들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서재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은주가 걱정된다. 내가 없으면 혼자 남을 텐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준비했다. 회사 지분. 은주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은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오래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집을 나서는데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주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아요. 그대는 충분히 강하니까요. 노랫말이 귓가에 와닿았어요. 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난 강해. 다음 날 은주는 지분 일부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35%는 너무 컸습니다. 회사 경영에 집중하기보단 적당한 선에서 투자자로 남고 싶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15%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겠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요. 좋은 계획이네요. 지분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적절한 가격에 팔렸고 은주는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태준에게 알렸어요. 지분 일부 정리했어요. 알아. 들었어. 회사는 계속 지켜볼게요. 하지만 이젠 조금 거리를 두려고요. 그게 좋겠어. 태준도 이해했어요. 어쩌면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잘 지내. 당신도요.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뜨거운 햇살, 푸른 하늘. 은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투자 회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은주 투자 컨설팅. 간판이 올라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은주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첫 미팅이 잡혔어요. 20대 젊은 여성 창업가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투자도 받고 싶고 조언도 듣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전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마음이 뿌듯했어요. 가을이 왔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 은주는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춤을 췄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평온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좋았어요. 혼자만의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은주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눈송이가 내려왔습니다. 참 예쁘다.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투자한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이사님, 계약 성사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이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기뻤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돕는 일, 보람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혼자 와인을 마셨어요. 조용한 축배였습니다. 아버지, 전 잘 살고 있어요. 창밖으론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얗고 고요한 밤. 은주는 평온했어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아버지가 남겨준 선물 덕분에, 그리고 자신의 용기 덕분에 은주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었으니까요. 눈 내리는 밤, 은주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